네, 일단 카메라 보고 말씀하셔도 되고 저 보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카메라 렌즈 보시면 더 좋습니다. 렌즈는 요건가요? 얘인가요? 메인 카메라는 이겁니다. 야, 이거. 두 개. 네, 일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겸 공유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리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업지기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책방 겸 작업실, 자기만의 공간이죠.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책방지기님이. 네, 공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장 소개. 자기만의 공간은 책방과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느 책방처럼 책을 구경하고 또 구입도 하실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작업, 노트북 작업이라든지 공부도 하실 수 있고 혹은 쓰는 작업, 무엇이든 기록하실 수도 있고 또 일하시는 것들, 또 읽는 것, 책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공간 장점이 뭔가요? 저희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고르시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시면 뭐 바로 보고 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뭔가 이런 글로 손글씨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뭐 숏폼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공간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저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왜 독립 서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한참 한번 뭔가 이렇게 되게 부흥업 됐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도 계속 지속은 되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한풀 꺾인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만드시면서 이제 책과 함께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만드셨을 텐데 왜 책과 함께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드셨을까요? 왜 독립서점이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처음부터 독립서점이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짝꿍이랑 한 2년 전에 같이 동반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하고 싶은 일 찾기였거든요.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돌아오자. 이렇게 해서 떠난 여행길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우리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그러면 공간에서 뭘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저는 여행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책만 읽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짝꿍은 평생 재밌는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책이 있어야겠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독립서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책방과 작업실이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들어오자마자 어떤 그 화이트와 우드 톤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나름의 공간을 꾸미시는 어떤 컨셉이 있으실까요? 사실 컨셉을 처음부터 정해뒀던 거는 아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겉에가 일단은 흰색 계열의 화이트 계열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창문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저희가 일단 골랐고 그리고
어, 사실 저희가 여기 모두를 다 손수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전부 다 셀프 인테리어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사실 고민을 먼저 했었어요. 저희가 막 디자인적 감각이 막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하지보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드톤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나무 톤, 우드 톤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이름만 듣고 인스타로 봤을 때는 또 좀 잘 모르겠다가 문을 들어오면서 본 느낌이 정말 뭔가 프라이빗한 뭔가 나만의 서재가 있으면 꼭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뭐 상상만 하던 나만의 서재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느낌도 딱 들었어요. 첫인상. 음. 우리 작업실이지만 또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나름대로 우리 독립서점에 어떻게 보면 독립서점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큐레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책방지기가 어떤 책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서점의 정체성도 확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떤 책들 있을까요? 큐레이션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음,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큐레이션을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작가들의 책을 꼭 읽었거든요. 뭐 헝가리에 가면 헝가리 작가들의 책을 꼭 찾아서 읽고 또 헝가리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고 뭐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처음에는 이제 많이 큐레이션해서 놓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 어, 저 혼자만 큐레이션 해서는 이 공간을 채우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서 사람들, 이웃들한테 다 도서 블로그 이웃이어서 인생책을 추천해달라 한 권씩 해서 그 이유를 함께 이제 받아서 이제 책을 큐레이션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주된 큐레이션은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책을 제보받아서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또 이 공간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그 책을 바로 입고해서 그 이유와 함께 이제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만들어가는 책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큐레이션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뭐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의 취향을 공유하고자 뭔가 알리는 거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요즘처럼 사실 굉장히 개인화도 많이 돼 있고 남보다는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한 시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나의 취향을 드러내고 남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책들, 우리 책방지기님들의 취향을 공유하고 있는 이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큐레이팅한다. 뭐 단순히 책을 큐레이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름의 음료들도 우리 책방지기님들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료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향을 드러내서 남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 그런 거 나름 어떤 의미 있을까요? 꼭 모든 걸 다 의미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큐레이팅 한다는 거 인생을 큐레이팅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책을 큐레이팅하면서 책을 내가 큐레이팅한 책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한번 또 본인 스스로 또 큐레이팅하는 걸일 수도 있겠고 뭔가
나의 취향을 드러내고 공유한다라는 거. 좀 어떤 느낌이세요? 책방지기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책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짜르륵 나열해 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들키는 것만 같아서 가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추천한 그런 책을 누군가 고르고 또 재밌게 읽었다고 할 때 그 기쁨 때문에 결국엔 이런 추천, 큐레이팅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책방에는 제가 한 큐레이션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제보한 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보받고 입고 했는데 그 책을 또 누군가 제3자가 보고 또 그 메모를 보고 또 책을 구입해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개해 준 저로서는 그게 진짜 기쁘고 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이 메모를 보고 책을 구입해 가셨다 하면 또 그분도 엄청 기뻐하셔요. 이런 게 나의 취향이 누군가에게도 뭔가 마음에 닿았을 때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 취향을 공유하는 데에는 뭔가 누군가와 나도 나의 취향이 뭔가 통한다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 개인의 좀 화두기도 하고 혹시나 채널에서 이렇게 한번 스크롤 하시다가 검정 화면에 흰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는 컨텐츠를 혹시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의 화두는 요즘 같은 시대이거든요. 네. 물론 뭐 4월 4일이 지나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들기도 하지만 뭐 12월 3일 이전에도 그랬죠. 요즘 같은 시대 참 뭔가 한편으로는 책을 읽고 나름대로 글 쓴다고 뭔가 생각하고 몽상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컨텐츠나 재밌는 문화 활동을 하면서 막 웃고 즐거운 생각을 하기에는 한편으로 갑자기 문득 너무 사치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가서 투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나? 또 막상 굉장히 그렇게까지 용기가 막 있지는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글 쓴다고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펜 들고 앉아서 아니면 저렇게 좋은 날씨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질문을 해주시면서 좀 떠올려 본 것들을 답변을 드려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일단은 너무 어지럽고 기본적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요즘 어, 과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뭐 거의 정보의 우주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정보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정보들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쇼폼으로 대표되는 그런 뭔가 단편적인 정보들이나 압축되어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어지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정보들이 머리로 들어오기만 할 뿐 이게 정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들을 정제를 분명히 해줘야 될 텐데 이 머릿속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가장 좋은 게 어쨌든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고 글쓰기에 집중을 했었을 때 이 뭔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로 깨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마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이 되고, 책 읽는 것도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이라는 것들은 그런 고민, 숱한 고민들이 녹여져 있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었었을 때 뭔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다시 뭔가 리프레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글쓰기이고 책 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생각이 또 한번 하게 되네요. 대답을 받아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말 여행하면서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하는 것들 말씀 주셨잖아요. 책이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권수를 읽었다기보다 책이라는 물성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좋았고 이 종이를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기도 했고 이상하게 활자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 책이라는 물성이 있는 것은 사실은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직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짧은 컨텐츠들, 특히나 단숨에 볼 수 있는 단순히 시각 정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어떤 자극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극의 근본에는 직관적이다. 그냥 바로 뭐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근데 책이라는 작품은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다 읽는데 사실 하루 만에 읽은 것도 굉장히 빨리 읽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려면 어쨌든 활자를 눈으로 읽는 과정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어떤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할 테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꼭 많이 즐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루에 한 권씩 읽으셨을 만큼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책을 보고 계속 책을 읽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책을 읽으면 좋겠다.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책의 매력이요. 제가 책을 계속 죽을 때까지 읽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독서 교육을 시키고 또 뭐 대학교에 가면은 무슨 필독서, 사회생활 필독서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대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그럴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책을 읽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꽤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 조금 의아했던 게 저는 책이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읽지 않아도 괜찮아. 책을 왜 꼭 읽어야 되지? 책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재미를 얻을 수 있고 나에게는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일 뿐이다. 나는 그냥 책이 재미있어서 읽는다.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책을 재미로만 읽어라고 말하면 조금 부끄러운가?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저는 정말 그냥 재미있어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뭔가 타인의 인생을 마구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영화로, 드라마로도 타인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책에서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 눈앞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자를 읽으면서 그 영상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좋고 나의 템포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정말 좋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읽으면 다른 사람의 진짜 실제의 삶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저는 정보성 이런 책도 정말 좋아하는데 정보성 책이나 자기계발 책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다른 이가 다 정리해 놓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또 좋고 저는 그래서 좀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는 재밌어서 읽는다. 재밌어서? 네. 책의 매력은 재미 아닐까요? 여기서 뭔가를 내가 꼭 얻어야 되고 읽음으로써 갑자기 막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게 필독서니까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책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강요하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책은 재밌습니다. 그냥.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재미에도 여러 가지 또 막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굉장히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미에 또 굉장히 빠지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책 읽을 때는 대체로 교과서 위주로 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책 읽는 것들이잖아요. 문제 풀려고 책을 읽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심지어 소설도 시도 문제 풀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벗어났으니까 좀 그거와는 좀 다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만의 재미를 찾아보는 개념으로 활자를 읽으면 책을 읽으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책이 쫙 집에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전집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로 사는 거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배부르고 예쁘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제 5개월 됐다고 하셨나요? 네. 언제 오픈했죠? 아까 말씀하신 12월 3일 하루 전인 12월 2일에 오픈했습니다. 그때 오픈하고 다음날 네. 어떠셨어요? 이거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많은 생각이 사실 모든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짜 뉴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오픈 준비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하고 나서 딱 대망의 오픈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껏 뭔가 기뻐하기도 어렵기도 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쨌든 뭐 소비 심리도 줄기도 줄었고, 뭐 나가서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 책이라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유독 올해 겨울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쨌든 쉽지 않았었던 오픈 5개월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끝나고 봄이 오고 그 앞에 꽃도 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역시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이게 그런 사건들이 같이 병행해서 겨울을 보내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달 정도 되긴 했지만 제가 항상 또 고정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독립서점 하면서 먹고 살만한가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지 않고 근데 물론 오픈하기 전에 전 책으로 배우는 편이라서 많은 독립서점 주인분들이 쓰신 책도 읽고 많은 글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그 말이 사실인 거잖아요. 알면서도 시작한 책방이었어가지고 이미 마음의 준비는 좀 단단하게 한 상태였고 네, 그러면 우리 작업실로 쓰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더 만만치가 않고 그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기에는 먹고 살만하진 않다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보면서 항상 그런 게 써 있는데 음. 사실 그런 거 보면서는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다를 수 있어. 음.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군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구조적으로 그런가요? 우리 책으로 어쨌든 사실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서점은 기본적으로. 근데 책을 사고 파는 경제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한국 뭐 다른 외국은 잘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별론가요? 음. 일단은 뭐 매년 신문에 뉴스가 나올 정도로 독서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겠죠? 하지만 요즘 얼마 전만 해도 텍스트입이라면서 이렇게 책에 대한 많은 그런 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서점들이 어려운 건 독립 서점에서 결국 책을 사주셔야 이게 가능한 구조인데 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서점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뭐 중고 서점 오프라인도 있고 또 가장 쉽게는 인터넷 서점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 가장 주된 구입처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할인도 해주고 적립도 해주고 뭐 카드도 여러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구매했었고 독립 서점은 그런 나들이를 갔을 때 독립 서점에 방문했을 때 제외하고는 내가 꼭 서점에서 구입해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책을 읽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또 인터넷 서점에서 걸러져서 또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서 걸러져서 독립서점까지 오려면 음, 여기까지 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책 책을 계속 읽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말씀 주셨었는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뭐예요? 음, 지금은 독서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독서 주제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마침 저희가 이번 달 독서 모임이 4월 3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님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딱 시작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번 주에는 그 책을 읽었고 이번 주는 이제 23년 수상 작가인 용포세의 책을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계신가요? 이 공간하고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글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글을 써왔던 주제가 IT 관련 주제였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면서 서점하고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던 업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 뭐 AI라든지 뭔가 이런 기술을 그 회사에 도입을 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효율화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왔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요즘은 평범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잘 아셔야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그냥 대중화된 기술로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점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일반인들도 편하게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글들을 지금 제가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면서 이제 곧 6월에 저도 책이 한 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독립출판으로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출판사랑 운이 좋게도 계약이 되어서 출판사 통해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가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독립서점들 이렇게 저도 많이 취재도 다녀보고 하면 단순히 책이라는 물성을 사고 파는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자리 잡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정거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곳에 사람들이 들러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즐기고 뭐 그런 공간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만의 공간은 물론 서점뿐만 아니라 개인 작업실의 형태로서도 이런 자기만의 문화를 또 즐길 수 있지만 독서 모임 말씀 주셨듯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가장 컸었던 요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도 뭐 물론 자기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만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글쓰기 모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자기 의지만으로는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너지가 있어야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공간이 읽고 쓰고 뭔가 일하는 공간에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거장처럼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거시적인 느낌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역에서 그런 형태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독립 서점들 처음에 저희 만나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제가 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 책이 나온 지도. 어떤 데는 폐업한다면서 책을 다시 돌려 보내주시기도 했고 지금처럼 제가 막 또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막 연락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이런 독립 서점들의 역할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책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처럼 문화들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는 하잖아요. 뭐 그게 OT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은 정말 아까 우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별의별 게 다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하는 다양한 축제들도 있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며 다른 공간들에서도 막 뭔가들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굉장히 파편화돼서 많은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꼭 하나로 모으는 것만이 뭐 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우리 서점처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서점들처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동네의 어떤 문화들을 즐길 수 있게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이런 독립 서점들이 왜 중요할까? 왜 필요할까?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은 재밌으니까 읽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또 공간을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봐 주신다면 우리 이런 독립서점들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 지역에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왜 필요할까요? 독립서점, 책방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저는 조금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오히려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작은 카페나 작은 책방은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되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형 카페나 내가 좀 숨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책방을 열면서 느낀 거는 이런 작은 공간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군가와 나의 삶을 좀 나누고 싶고 부대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방을 운영하면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말 걸고 싶고 근데 말 걸면 안 된다 그래서 말 잘 못 거는데 너무 말 걸고 싶고 이곳은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여기서는 어떤 걸 하고 계신 걸까? 어떤 책을 고르실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모임 같은 걸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눠보면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글도 쓰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혼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랑 나누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은 책방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책방은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책방 말고도 그냥 운영하는 독서 모임도 참 많잖아요. 근데 뭔가 책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매력도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책을 나누었을 때 그 안정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갖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좀 안전한 공간? 그런 마음으로 책방을 찾아주시지 않나? 그래서 이런 독립 서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각박한 세상 속에서의 인간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간 이제 만들려고 하시면서도 많은 또 다른 서점들이나 이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자기만의 공간도 참 의미 있는 곳이지만 추천해주고 싶은 독립 서점이 있다라면 어디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독립 서점 말고 도서관을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생각해봤는데 독립 서점을 많이 가봤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서울에 살았어서 독립 서점 서울에 있는 데를 많이 가봤는데 아무래도 어, 서울에서는 동네 책방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한번 놀러 가보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은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딱 추천드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각각의 개성도 많고, 그러다가 작업지기님이 딱 추천을 해주신 곳이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서산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맹꽁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안세영 관장님께서 개인이 운영하시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주택으로 되어 있고 막 넓은 잔디랑 막 야외 좌석, 막 데크도 있고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걸 무료로 운영하세요. 거기에 있는 데크들 다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네, 안에 들어가면 다 관장님께서 정말 직접 하나하나 만들고 그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진짜 멋진 공간인데 거기에 가보고 나서 정말 뭔가 마음도 뭉클하고 이분이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또 고맙고 개인이 그 사비를 털어서 그걸 운영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갔는데 막 먹을 거 나눠주시고 막 그런 것들도 정말 너무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좀 잊혀지지 않는 도서관이라서 많은 분들이 서산에 가면 그 도서관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서산에 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취재 요청 한번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좋은 곳. 아마 이 TV에도 한 번 나오셨던 것 같은. 뭐, 네, 이것저것 광고에도 나오시고 나오셨던 것 같긴 한데 멋진 분. 저희도 뭐 좀 제가 첨언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갔었어요. 그냥 서산에서 한 달 살기 하는데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맹꽁이 도서관.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지? 하고 그냥 한번 집에서 멀지 않았던 한 10분 거리였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들어가 봤는데 어떤 분이 막 못질, 막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서.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지? 하고 그냥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대뜸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왔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분이 관장님이셨고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간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만드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상황이고 그때 작년 여름 정도에 방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가구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또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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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온전히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해서 잘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심지어 그거를 하시려고 제 기억에는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신다고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모님께서도 뭐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 것은 알지만 어쨌든 공사도 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힘들고 돈도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존경스러웠기도 했고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공간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꼭 서산이 아니더라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우리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책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독립출판물 추천인 줄 알고 저희 공간에 지금 독립출판물이 딱 한 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책 먼저 소개해 드려도 되나요? 우붓 요가 다이어리라는 이소미 작가님의 독립출판물인데요. 저희가 원래 독립출판물을 이 책방에서 판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 글쓰기 모임에서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독립출판물을 내셨다는 걸 알고 책을 받아봤는데 책 제목이 우붓 요가 다이어리인 거예요. 저희가 세계 여행을 떠나서 가장 먼저 첫 여행지가 발리였거든요. 저희도 요가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발리에 우붓에 갔던지라 또 우붓에서 요가를 다녔던지라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발리에 가서 요가를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전문가 과정을 들으시고 거기서 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내가 발리에서 요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회사 생활에 뭔가 힘듦을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정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뭔가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어보면 참 좋을 그런 책이라서 필력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것도 추천해 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사실 여기에 제 인생 책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이 오면은 올해의 책 한 권을 꼭 뽑아요. 그거를 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25년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점 찍어 놓은 책이 있지만 이제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책을 만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좀 내려놓고 24년 올해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면 제 24년 올해의 책은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였거든요. 저 책을 읽으려고 그리스에 갔어요. 저 책을 읽고 싶어서 사실 한번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때는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 책이 뭔가 너무 여성을 폄하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읽고 말았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한 달 살기 장소로 그리스를 선택했고 또 이제 이 니코스 카즌차스키의 그 고향인 크레타 섬에 또 여행을 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또 저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저 책은 진짜 느낌이 달랐어요. 그런 조르바의 그 삶이 너무 자유롭고 저에게 계속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나를 억압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거의 세계 여행의 막바지였거든요. 정말 막바지에 저 책을 읽었는데 그 크레타에서 읽어서 그런지 또 저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나의 삶이 조금 뭔가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 앞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세계 여행은 기간이랑 몇 개국을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기간은 1년이었고요. 저희가 세계 여행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게 한 달 살기로 계속 이동을 한 거라서 이동한 국가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열 몇 개국 정도 다녀왔습니다. 대체로 유럽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발리랑 태국 거기서 5개월, 두 국가에서 5개월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동유럽 쪽에서, 동유럽, 발칸반도 이쪽에서 나머지를 다 보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많이는 안 다녀봐가지고 출장으로 일본이랑 중국이랑 필리핀 정도 촬영하러 갔던 기억만 있어서 그런데 근데 어차피 약간 이 아시아 쪽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네. 많이. 엄청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각 정보로도 뭔가가 생각거리들이 막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아내는 그래도 세계 여행을 하기 전에 그래도 몇 번 이제 뭐 스페인도 다녀와 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 세계 여행에서 처음으로 저도 유럽을 다녀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물에서부터 뭔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뭔가 문화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뭔가 영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고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더 넓은 세계를 봤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한번 보고 나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 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왜 한국과 서울에서 음. 아등바등했을까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잔잔한 호수와 이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었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예요. 사실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물론 뭐 검색해서도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작업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간 뭐 이용하는 방법이랑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프라이빗하게 또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복작복작 또 책도 같이 읽고 막 하는 그런 그림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로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뭐 이용 방법 겸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어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비빔밥 같은 공간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책방인가? 뭐 하는 데지? 저희 간판에 보시면 작업실이라고도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도 여기 뭐 하는데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공간은 절대 어려운 공간은 아니고요. 여느 책방처럼 책을 고르고 또 구입하실 수 있는 이 책방, 그리고 주로 인생책, 타인의 인생책을 구경하실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책을 또 읽고 가고 싶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런 오픈된 카페 말고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나의 일에 일을 집중해서 한다거나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기를 쓰고 싶다거나 무엇이든 그냥 글을 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읽고 쓰고 일할 수 있는 작업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을 쓰고 싶으신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랜덤 질문이랑 연필, 필기구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몸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더 있을까요? 설명 너무 다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작업직이니까 작업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책상이 5개가 있는데 3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독서하는 독서 자리, 하나는 작업하는 작업 자리, 하나는 기록하는 자리.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독서 자리는 말 그대로 독서하기 쉽게끔 앞에 개인 책장도 있고 독서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업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모도로라고 하죠.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그런 타이머라든지 아니면은 작업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뭐 콘센트 같은 것들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기록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랜덤 질문지라든지 아니면 연필 필기구 같은 것들, 뭐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이런 각종 이제 뭔가 다꾸라고 하죠. 다이어리 꾸미기 좋은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각자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가끔 연인분들도 오시기도 하거든요. 뭐 남자분께서는 작업을 하고 여자분은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나 일해야 되는데 다 데이트도 해야겠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오셔서 인생책 한 권씩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책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막 갑자기 많이 생각하셔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생책? 그러다 보면 되게 고전으로 막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데, 인생책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번 년에 내가 읽었는데 내 아이 생각을 바꿔준 그런 책들도 있을 수 있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읽긴 너무 아까운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서 남겨주시면 또 타인에게 소개해서 그분들의 인생책이 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니까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얼마 정도로 부담 안 가지셔도 되냐면, 저는 인생책으로 슬램덩크를 뽑았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